현대모비스가 독일 폭스바겐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독일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이르면 2026년부터 부품 공급을 시작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고에 미국 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구입 수요가 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6조 원 증가했습니다. 만년 적자 기업 쿠팡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몸집이 커진 만큼 쿠팡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현대모비스가 독일 폭스바겐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수주 금액은 수조 원대로 현대차 그룹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특히 이번 수주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시대를 함께 만든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폭스바겐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탑재될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배터리 시스템 BSA는 배터리팩의 전장품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듈 등을 조립한 완제품으로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모비스는 스텔란티스, 벤츠 등의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해왔습니다. 이번 폭스바겐과의 계약 규모는 비공개지만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시스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연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스페인의 폭스바겐 공장 인근에 신규 생산 기지를 마련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납품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국내와 중국, 체코에서 배터리 시스템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며 미국과 인도네시아에도 전동화 신규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서유럽까지 생산 거점을 확대해 글로벌 전동화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분기 15조 원이 넘는 단일 분기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룹사 매출 비중이 80%에 달해 독자적인 판로 개척이 늘 숙제로 꼽혀왔습니다. 뉴모비스 비전에 따라 그룹사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70%로 낮춘다는 계획인데 이번 폭스바겐과의 협력은 실적 구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미국 은행들이 속으로 골마가고 있다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고에 미국 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 속에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걱정 속에 투자자들은 국채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은행은 M&T뱅크 등 10곳으로 이들과 함께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중견은행 6곳이 부정적 등급 전망을 받았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목표한 인플레이션까지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은행의 고정금리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등급 강등 판정을 받은 은행들은 올해 3월 파산한 SVB처럼 금리가 크게 하락한 2020년 장기국채를 대거 사들였는데 올해까지 이어진 가파른 금리 상승에 이들은행의 미실현 손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은행 예금을 늘리려 고객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주면서 늘어난 자금 조달 비용에 비해 수익성은 깎여나가는 상황이 매분기 반복됐던 겁니다. 무디스는 이들은행에서 뱅크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 동시에 채권을 급히 처분할 경우 금융시장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short-term rates are much higher than the long-term rates. That's not the normal situation in which banks are going to make money, particularly small and regional banks that get a lot of their capital from local deposits. So they're really in a situation where they're in a very struggling profit circumstance.
미국 내 민간 고용과 소비 지표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은행 연체율과 부동산 부실 대출 위험도 증가하는 불안은 여전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난 2분기 7.2%로 연초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부채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2조 100억 달러 규모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은행의 연쇄적인 부실이 전유될 것을 우려한 자금들이 안전한 국채로 몰려들면서 고공행진하던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 혼란이 커지자 미 연준 주요 인사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내달 긴축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 한 달 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6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는데 가계빚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가량 늘었는데 증가폭이 2021년 9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불어난 데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역전세 반환대출 등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금융상품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회복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가계대출의 8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대출 증가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실행 간에 2-3개월가량 시차가 있다며 6월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 흐름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3분기에도 주택 자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절대적인 부채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은행 연체율은 작년 말 0.25%에서 올해 5월 0.4%로 0.15%포인트 상승.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통위원 6명 모두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올 하반에 아무래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로서 뭔가 가계부채 문제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조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당국은 내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정부의 묘수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속에 유통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2010년 창업 이래 첫 연간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김예원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1,971만 명. 고물가로 소비가 둔화됐지만 쿠팡의 활성 고객 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며 2천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패션, 뷰티 등으로 로켓 배송 카테고리를 더욱 확장한 덕에 이들이 쓴 돈도 지난해보다 5% 늘었습니다. Our flywheel is accelerating. Both revenue and active customers increased at a faster pace this quarter. Newer categories like fashion and beauty are growing significantly faster than our overall business.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상품군 확대에 더해 차별화된 멤버십 혜택을 또 다른 성장 비결로 꼽았습니다. 쿠팡은 지난 2019년부터 무료 배송 멤버십을 시작으로 신선식품 배송, OTT 무료 서비스, 배달 10% 할인 등 10여 개 혜택을 추가하며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여타 유통사들이 유료 멤버십을 강화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올해 2분기 국내 유통시장이 3% 성장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의 매출은 21% 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3년 내 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유통시장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라고 진단하며 멤버십 강화와 신사업 투자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창업 이후 12년 동안 적자를 냈던 쿠팡이 이제 흑자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부 유호성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쿠팡은 사실 그동안 엄청난 투자를 하느라 아무리 벌어도 이게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흑자라는 건 뭐 나가는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건데 이 유통업계가 위축된 상황이라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 쿠팡의 이번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21% 늘어난 7조 6,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죠.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 증감률이 이 대형마트가 1.8%, 백화점이 0.9%, 편의점이 9.5% 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쿠팡의 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김범석 의장이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 쿠팡은 이제 시작이고 이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거라는 이른바 플라이휠 현상을 강조했잖아요. 이 실제로 쿠팡은 유통업계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마트는 지난 1분기 매출이 쿠팡에 밀리며 2위로 물러섰고 이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진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으로 소비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 다양할 겁니다. 뭐 가격이 싼 편이고 또 무엇보다 빠른 배송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 소비 위축이 좀 심한데 말이죠. 사실 뭐 쿠팡만 성장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 국내 유통 경기를 좀 한마디로 좀 설명을 먼저 해보자면 네. 이 소비 불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음식이나 숙박 등 민간이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인 이 민간 소비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0.1% 줄었습니다. 지난 1분기 민간 소비가 0.6% 소폭 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1분기 만에 이 소비 심리가 다시 꺾인 건데요. 네. 이 불황이라 다른 유통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쿠팡은 유료 멤버십을 통한 락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이 가입비 이상의 혜택을 내세워 충성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유료 멤버십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인데요. 이 신세계그룹은 기존에 운영하던 이커머스 통합 멤버십인 이 스마일클럽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이 스타벅스 등 오프라인 계열사를 더해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컬리도 매월 이용료 1,900원을 내면 적립금과 이 최대 24,000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컬리 멤버스를 이달 출시했고요. 네. 이에 맞서서 쿠팡도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할인 혜택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저렴한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다 보니 유통사를 넘어서 이제 제조업체들도 쿠팡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쿠팡 포비아 현상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 CJ제일제당과 쿠팡의 이 납품가 갈등입니다. 네. 이 지난해 말부터 쿠팡은 햇반 등 CJ제일제당 일부 제품 발주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 물건을 대량 구매하니까 좀 더 싼 값에 납품해달라는 쿠팡과 이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럴 수 없다는 CJ제일제당이 맞부딪히는 건데요. 이 물밑 협상은 지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벌써 반년이 넘게 CJ 제품은 로켓 배송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쿠팡은 LG생활건강과도 이 같은 이유로 발주를 중단했고요. 또 최근에는 존슨앤존슨, 유니레버 같은 다국적 기업과도 납품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이 납품가로 갈등을 빚는 것 외에 사업 확장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네. 이 최근에는 CJ 올리브영이 중소 화장품 제조사에 쿠팡 납품을 막았다며 쿠팡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유통회사와 제조사는 이제 같이 성장해야 하는 공생 관계인데 이게 갈등이 커지면 쿠팡 성장에 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분기 흑자를 내고 있지만 쿠팡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14년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그렇게 쌓인 누적 적자 규모만 6조 원에 달합니다. 네. 쿠팡이 분기 흑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1,000억 원대 규모잖아요. 이 단순히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 쌓인 적자를 털어내는데 적어도 15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쿠팡이 자체 상품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본질은 온라인 유통회사잖아요. 소비자들은 쿠팡이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갑을 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쿠팡이 제조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이들이 쿠팡에 등을 돌린다면 이 상품의 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쿠팡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아가겠죠. 지금이야 쿠팡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제조사들도 쿠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이 좋은 공급처를 잃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쿠팡의 발목을 잡을 거란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뜨거운 감자 초전도체 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LK99에 대해서 이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관련주들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 가운데 세계 기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몰렸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일주에서 6.6조 원 넘는 거래 대금이 기록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초전도체 테마의 진짜 수혜주는 증권주가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 증권사들의 거래 수수료를 계산을 해보면 열흘 만에 세계 종목에서 1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신용거래 융자 규모도 20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 중인 만큼 이자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테마주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해서 이 집중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신용 융자 관리를 증권사들에 주문한 만큼 이상 과열 현상이 잠잠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 먹어서 살 뺀다 비만 치료제 관심 집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세계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 프랑스 이런 7개 국가의 비만 시장의 성장률을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봤는데 2021년에는 24.3억 달러에서 이 10년 안에 371억 달러까지 연평균 143%, 그러니까 매년 2배 가까이 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같은 시장도 이 같은 전망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도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를 앞세운 기업들의 주가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줬고요. 국내 기업들도 2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신기원을 열고 있다 이런 증권가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박수영 신용증권연구원은 이 헬스케어 주가는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긴 하지만 이 최근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이 물질 GLP-1이 이 여러 분야에서 신기원을 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환율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1320원 터치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한풀 꺾인 줄 알았던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요 장중 132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 6월 1일 이후 약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 금융투자업계에선 아무래도 아까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미국 지역은행 10곳에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고요. 또 대형은행 6곳은 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대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관련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액이 커진 점을 고려해서 등급을 낮췄다는 건데요. 이렇게 은행 부실 위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선 1320원을 터치한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고요. 올해 이제 15회째를 맡게 됐습니다. 스케일을 크게 해서
정말 세계적인 영화제가 되기를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9월 10일 저녁부터 17일까지는 네이버 TV에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메모리 용량이 3배 늘어난 차세대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300단이 넘는 차세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메모리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This is Grace Hopper. This is the world's first accelerated processor that also has a giant memory. AI 칩 시장에서 80% 점유율로 독주 중인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차세대 AI 칩 그레이스 호퍼를 공개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를 하나로 결합한 슈퍼칩으로 이전 최고 사양 모델보다 용량이 3배가량 커졌습니다. 챗GPT와 같이 실시간으로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초거대 AI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젠슨 황 CEO가 미친 듯이 추론할 수 있다고까지 표현한 이 슈퍼칩은 내년 2분기 본격 양산됩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반도체 행사에서 AI용 최첨단 메모리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플래시 샘플을 공개하고 2025년 상반기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SK하이닉스가 238단 제품을 공개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반도체 셀을 쌓아 올려 저장 용량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8세대 V낸드 기반 데이터 센터용 SSD를 공개하는 등 AI 서버용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 AI 데이터 맞춤형으로 제작됐으며 연내 양산할 계획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룡들이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제품을 내놓으며 다가오는 AI 호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건설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부실 시공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리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금의 감리 구조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효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감리 용역을 따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그 따온 돈에 상응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실제 부실한 감리 관행은 붕괴 사고 현장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단 주차장 붕괴 현장에선 철근이 빠졌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콘크리트가 뜯긴 화정 현장의 감리는 시공 품질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낼 정도였습니다. 업계에선 이처럼 부실한 감리의 원인으로 감리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합니다. 감리는 건설 현장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지만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하다 보니 감리단으로서는 발주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를 둘러싼 전관도 다수 확인됐는데 시공 품질이 불량한 무량판단지 15곳 중 8곳이 LH 퇴직자가 감리로 재취업한 회사였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감리 관행을 근절할 대안으로는 공공감리가 꼽힙니다. 지금처럼 발주처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 같은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리단은 발주처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가능해져 현실성 있는 현장 감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김원동 SH 사장은 숙련된 감리사에게 SH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서울형 감리제도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감리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이 감리 회사에서 이 독자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철저한 감리를 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한편 오늘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대책 마련 회의에서는 LH 무량판 아파트 10곳이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원 장관은 LH가 작업 현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존립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